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지금의 정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를 전후로 해서 검찰발 언론 플레이가 극심하다.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사건을 한데 섞어 때리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의 섞어 때리기는 MBC 김지인 기자의 연속 단독 보도 2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검찰과 형량거래한 남욱의 진술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지만 그 기사가 나온 시점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 직전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던 날 이재명 대표 장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서 검거가 됩니다. 또한 12시간의 검찰 조사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말한 거를 진술 거부하는 이재명으로 둔갑시키고 조사 10시간 만에 귀가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새벽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포털 메인을 장식합니다. 조사 내용은 성남 FC 건인데 제목으로는 정진상이 한지 몰랐다고 말하는 이재명으로 대장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범죄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언론은 비판은커녕 개걸스럽게 이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경향신문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김만배가 검찰에 이재명 사건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남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것 또한 엊그제 나온 MBC 김지인 기자의 보도처럼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검찰에 불려나온 상황이라 이러한 솜방망이로 때려도 타격감이 있어 이러면서 막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한 시민이 이재명 검찰 조사 관련된 기사에 이재명의 성남FC가 문제면 홍준표의 경남FC도 문제라는 취지의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찍들이 단 대댓글이 달렸는데 무슨 헛소리냐, 여기에서 왜 축구구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남FC가 뭔지도 모르고 까고 있는 이찍들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크게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찍들의 낮은 지능 수준을 드러내는 단면인 동시에 현재 검찰의 섞어 때리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민주당의 방탄국회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 건건이 안 되니까, 대장동으로만 안 되니까 성남FC와 패키지로 묶어서 구속시키려고 그동안 이렇게 섞어 때리기,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 노림에 MBC 뉴스데스크와 경향신문 등이 놀아놨던 거죠. 자, 이제 검찰은 김만배한테 1인당 200만원짜리 룸빵 접대를 받은 판사들의 명단도 쥐고 있겠다. 넣었다면 나오는 영장자판기 판사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거였습니다. 이재명은 건건별로 잡기는 어렵다.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서 패키지로 한 대 묶어서 잡자. 이렇게 검찰은 비열하게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더 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모래내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시대와 시절을 관통하는 연설로 인천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연설 장면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질서의 유지는 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권력의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에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공정한 질서 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습니다. 원칙, 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소리 했다가 잡혀가지 않을까? 나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사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파괴를 그냥 눈뜨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역사적 사건도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저 거대한 강물조차도 한 방울의 빗방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작은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내가 아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감으로써 진짜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세상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꿈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열성을 다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무리 풍족해도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 어디로 향할지를 우리가 제시해야 하고,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죠. 내가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걱정되시죠?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 걱정되죠. 그러지 않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 우리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주거, 소득, 교육, 공공서비스, 이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기본사회를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비록 돈 없고 가난하고 사회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경력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행의 저금리 대출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도 은행에서 2.5% 특별금리 적용받으면서 같이 저금리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집 못 구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이렇게 믿어져야 결혼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도 마찬가지, 소득도 마찬가지. 제가 기본소득 얘기했더니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20, 30년, 50년 지나서 그런 세상 못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해서 또 필요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들 너무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우리 노인분들이라도 부부가 같이 산다고 기초연금 안 깎으면 안 됩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죄입니까? 그 부부들이, 노인 부부들이 그 조금 기초연금 안 깎이려고 위장 이혼하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깎아내자지 말아야죠. 부부가 같이 사는 거 더 격려하고 치하하고 지원해 줘야죠. 그래야 더 오래 행복하게 살 것 아닙니까? 대상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 70% 해당되는 사람은 37만 원인가 지금 봤는데
70.01% 1,000원 더 버는 사람은 왜 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입니다. 진정 공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희망 있는 세상을 우리 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자식도 낳을 것 아닙니까?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미래가 덜 불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절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왜 낳기 싫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살 것이고 나의 미래가 더 고통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피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 있는 세상 못 만들 게 아닙니다. 함께 설계하고 노력하고 낭비와 부정부패를 없애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국민이라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실천을 직접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 내가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요. 여러분,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읍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서 언제나 기회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여름 농사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 날에 우산을 만들어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요.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자꾸 의존하면 10년쯤 후에, 5년쯤 후에 유럽에서 석유로 만든 제품은 수입 금지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부 관리입니다. 경제가 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사는 길은 지금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1,000억의 가치가 10년 후에 3,000억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1,000억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갚고 2,000억을 벌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아낀다고 기축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왜 웃기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다봐야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유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지금 잠깐 참더라도 나중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어낼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뭘로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